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72세의 한 할머니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접어두었던 그런 꿈 말이에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파리에서 품었던 예술가의 꿈을 50년 만에 다시 펼쳐 보이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호텔 인턴 직원이신데요. 정말 생생하게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전해주셨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2세 청소부 할머니가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연함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내가 프리마 갤러리아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날 아침, 이도윤 실장의 한숨 섞인 절규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국제교류전이 불과 30분 후에 시작되는데 핵심 인물인 예술 해설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다. 지금 당장 누구든 구해와! 아무나! 도윤 실장이 스마트폰을 흔들어댔지만 새벽 시간에 연락되는 전문가는 없었다. 나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호텔 구석에서는 72세 남수정 할머니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8년째 청소부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이런 소동은 남의 일이었다. 아니, 남의 일이어야만 했다. 아, 진짜 어떡해. 옆에 있던 20대 큐레이터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좀 봐요. 프랑스에서 온 르누아르 재단 이사장님, 독일의 현대미술거장 밀러 교수님.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수정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르누아르 재단이나 밀러 교수라는 이름들이 할머니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다. 차라리 통역사라도 세워서 대충 넘어가자! 다른 직원이 제안했다. 미쳤어! 세계적인 예술가들 앞에서 구글 번역기로 때울 거야? 도윤 실장이 고함쳤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수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내 눈에는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실례합니다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고무장갑을 낀 채 청소도구를 든 할머니가 뭘 하려는 걸까?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헐, 진짜? 젊은 직원이 킥킥거렸다. 할머니가 예술 해설을요? 아, 죄송해요. 농담 아니시죠? 또 다른 직원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하지만 내가 본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니, 진지함을 넘어 어떤 결의의 찬빛이 번뜩였다. 사실은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젊을 때 파리에서 파리! 도윤 실장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우아한 프랑스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다. Excusez-moi. We should start soon. 르누아르 재단 이사장이 시계를 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내 옆에서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Bonjour, madame. 갑자기 수정 할머니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다.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다. 르누아르 재단 이사장의 걸음이 멈췄고 로비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못 박혔다. 어떡해! 도윤 실장이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이사장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미소가 번졌다. Oh, vous parlez français?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Oui, j'ai étudié Paris. 내 주변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할머니가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20대 큐레이터가 손사래를 쳤다. 설마 진짜로 할머니가. 조용해! 도윤 실장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내가 보기에도 그의 본능이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다. 실장님,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도윤 실장이 망설였다. 내가 봐도 만약 실패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가 다가왔다. 그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이사장에게 독일어로 뭔가 말했다. Was ist das Problem? 이번엔 할머니가 독일어로 답했다. Entschuldigung, Herr Professor. Es geht in kleines Problem mit unserem Konsekretär. 밀러 교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Sie sprechen Deutsch?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다. 내 주변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윤 실장은 머리가 띵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누구야?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50년간 묻어둔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려 하는 것 같았다. 소르본 대학의 차가운 강의실, 루브르에서 밤새 베낀 스케치들, 가난해서 포기해야 했던 꿈들. 믿어보셔도 될까요? 할머니가 도윤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내가 본 할머니의 눈빛은 72세 청소부가 아닌 한때 파리를 누비던 젊은 예술도의 것이었다. 도윤 실장의 손이 떨렸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행사를 망칠 것인가? 5분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외쳤다. 바로 그때 일본에서 온 다나카 관장이 일본어로 물었다. どうかした 모든 이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The art interpreter had an accident, so I volunteered to help. 할머니가 완벽한 영어로 답했다. 내가 본 그 순간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 도윤 실장이 결단을 내렸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벗었다. 내가 지켜본 그 순간 할머니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펴지고 조심스럽던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스며들었다. 잠깐만요. 젊은 큐레이터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로 예술사를 전공하셨다고요? 할머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예술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앙드레 샤스텔 교수님이셨죠. 밀러 교수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안드레 차텔, 샤스텔 교수의 제자라고요? 그분은 20세기 최고의 르네상스 미술 연구자였는데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예술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언어라고. 이사장이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왜 학업을 중단하셨나요? 내가 본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 학비도 꿈을 접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가 숙연해졌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해야 했던 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다시 밝게 웃었다. 매일 밤 예술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거든요. 50년간 말이에요. 50년간 도윤 실장이 놀랐다. 네,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점심시간마다 인근 갤러리를 다녔어요. 새로운 전시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관람했고요. 다나카 관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驚いたな。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뛰어왔다. 1분 남았습니다. 예술가 분들이 무대로 올라가고 계세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내가 본 거울 속 할머니의 눈빛은 50년 전 파리에서 꿈을 키우던 그 소녀의 것과 똑같았다. 준비됐습니다. 할머니가 당당히 말했다. 하지만 대본은 어떡해요? 직원이 당황했다. 대본. 할머니가 피식 웃었다. 예술의 대본이 어디 있나요?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무대 위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내가 보기에 할머니의 뇌리에 파리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몽마르트 언덕의 화가들, 세느 강변의 고서점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겠다던 젊은 날의 다짐. 갑시다.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로비에 남은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과연 72세 청소부 할머니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스포트라이트가 할머니를 비췄다. 객석은 300여 명의 예술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작은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저기 누구야? 청소부 아냐?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가 지켜본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며 첫 번째 작품 앞에 섰다. 독일 화가의 추상화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 순간 내 눈에는 50년 전 파리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처음 마주했던 전유리 할머니에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뜻 무질서해 보이는 색채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가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들립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붉은색. 할머니가 작품을 가리켰다. 이것은 단순한 빨강이 아닙니다. 전후 독일 사회에 상처받은 영혼을 표현한 것이죠. 바로 네오 표현주의의 핵심인 니우월 운동이 추구했던 윌러 교수가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봐도 누이 와일드라는 용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할머니는 이어서 프랑스어로 설명했다. Cette œuvre dialogue avec sa trombley et Anselm Kiefer. 이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들어봐도 할머니가 언급한 것은 현대 미술사의 가장 복잡한 이론이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들. 할머니가 영어로 전환했다. These blue lines represent the artist's journey from despair to hope. 이 파란 선들은 화가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하는 여정을 나타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Oh my god. Incredible. 하지만 내가 본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였다. 할머니가 두 번째 작품 앞에 섰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작품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본 전시회에 있던 화풍과 너무 닮았어요. 진심이 담긴 감정이 객석을 휩쌌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5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나카 관장이 일본어로 중얼거렸다. 本当にすごい。 할머니는 마지막 작품 앞에서 놀라운 분석을 선보였다. 이 작품에서 화가는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구도를 차용했지만 색채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전과 현대의 만남이죠. 내 옆에 있던 젊은 큐레이터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리도 몰랐는데. 30분간의 해설이 끝나자 객석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Bravo, magnifique. 이사장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Wunderbar. 윌러 교수가 감탄했다.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다. 300명의 박수 소리가 호텔을 뒤흔들었다. 내가 본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72세에 다시 찾은 무대, 50년 만에 되찾은 꿈이었다. 로비에서 지켜보던 우리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목격한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5분, 10분. 내가 본 객석의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이도윤 실장이 달려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8년 동안 이런 분이 우리 옆에 계셨는데도 몰라봤다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누구도 바닥을 닦는 할머니가 예술사 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죠. 박사 과정까지? 내 옆에 있던 젊은 큐레이터가 깜짝 놀랐다. 네.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이제 와서 후회할 건 없어요. 오늘 이 무대가 제게는 최고의 논문 발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밀러 교수가 다가왔다. Mrs. 남 정말 놀라운 해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베를린 현대미술관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가 당황했다. 진심입니다. 교수가 흥분하며 말했다.
당신의 분석은 제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누이 와일드에 대한 해석은 이사장도 끼어들었다. 저희 르누아르 재단에서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파리로 오셔서 젊은 큐레이터들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순식간에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내가 본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잠깐! 잠깐! 도윤 실장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혹시 우리와 계약을 유지하시면서 예술 자문역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웃었다. 청소하는 일도 좋아하거든요. 깨끗함과 예술. 둘 다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호텔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기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72세 청소부가 국제예술가들을 감동시켰다. 50년 만에 되찾은 꿈. 플래시가 터졌지만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정년이 없고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싶어요. 50년 전 못다 한 숙제를 마저 하는 거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다. 내가 봐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또 있을까 싶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호텔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다시 작은 카트를 끌고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 젊은 직원들이 달려와 인사했다. 아니, 선생님. 그냥 수정이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72세의 새로운 시작, 50년 만에 되찾은 무대. 남수정 할머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일기에 적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과연 나는 할머니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50년이 지나도 그 열정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본 그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고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을 것이다.